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48살의 수경입니다. 한때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지금 매일 밤 낡은 화장품 파우치를 들고 그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항상 구겨진 지폐 몇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돈은 대부분 2만 원이었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 금액은 그녀에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였습니다. 수경이 이 공원에 나오게 된 것은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연이은 빚더미, 그리고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은 후였습니다. 대학생이던 아들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자퇴했고 수경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졸학력의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그녀가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편의점과 식당 아르바이트도 나이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처지의 여성에게서 이 공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밀리고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계속되자 그녀는 결국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밤 떨리는 손으로 받은 2만 원을 보며 수경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이 그토록 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공원의 밤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그곳에는 수경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객은 주로 외로운 노인들이었습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그녀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있는 유흥가에 갈 돈도 용기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수경은 그들을 만나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혐오와 연민, 그리고 동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말이 많았습니다. 죽은 아내 이야기, 연락 끊긴 자식 이야기, 병원비 걱정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수경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위 자체보다 이런 대화를 더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수경은 이제 공원의 터줏대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들도 생겼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 김할아버지, 월초에만 나타나는 박할아버지, 술 냄새를 풍기며 오는 이 할아버지까지. 그들의 패턴을 알게 되었고 각자의 사연도 모두 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의 마음속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독립해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어왔지만 수경은 건강하다는 짧은 답장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원에 낯선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공원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의 젊은 외모, 그리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수경은 그 청년이 신고하러 온 사람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가끔 이곳에 취재를 나온 기자나 신고하러 온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며칠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그저 공원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청년이 수경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공원에 자주 온다는 것,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수경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경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청년은 김 할아버지의 손자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 그 단골 할아버지 말입니다. 청년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매주 금요일마다 외출한다는 것이 수상해서 몰래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수경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주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경은 민준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수경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수경의 처지도 짐작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사회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가족사를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막노동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할머니는 10년 전에 치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도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혼, 그리고 아들과의 단절까지. 민주는 수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자주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는 금요일을 피해서 왔습니다. 민준과 수경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수경은 민준에게서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았고 민준은 수경에게서 어머니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곧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수경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수경에게 진심으로 끌렸습니다. 수경의 슬픈 눈빛과 강인한 모습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민준은 어느 날 수경에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수경을 사랑한다고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수경은 황당했습니다.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청년의 고백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청년은 자신의 단골 손님의 손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왜곡된 관계입니까? 수경은 민준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공원에 나와 수경을 기다렸습니다. 수경이 다른 할아버지들과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수경을 그런 삶에서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민준과 수경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금요일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손자와 수경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자신이 돈을 주고 만나는 여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 민준을 추궁했습니다.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폭로했고 할아버지는 민준이 그 여자와 어떤 관계냐고 소리쳤습니다. 서로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수경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수경에게 애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동네에 있을 수 없으니 함께 떠나자고 자신이 책임지고 수경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이 50대 여성을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청년은 할아버지와의 관계까지 망가뜨린 상태였습니다. 수경은 차갑게 민준을 밀어냈습니다. 자신에게 감정을 느끼는 것은 착각이라고, 그냥 불쌍해 보여서 동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절규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진심이라고 수경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단호했습니다.
민준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시는 공원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공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민준에게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사실 그녀도 민준에게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절대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경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집 욕조에서 손목을 그은 채 발견되었고 다행히 할아버지가 빨리 발견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수경은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 청년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가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경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손자를 망친 것도 모자라 병원까지 찾아오냐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수경은 할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경에게 소리쳤습니다. 자신도 외롭고 힘들어서 그 공원에 갔을 뿐인데 왜 하필 손자까지 얽히게 되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두 노인과 중년 여성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경은 공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공 일자리를 알아보고 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교회와 절을 찾아다녔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 달 후 수경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6시간 최저임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받던 돈보다 훨씬 적었지만 수경은 감사했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경은 거리에서 민준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상담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와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이라고, 수경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경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2만 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그녀의 생계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노인의 위안이자 가족의 수치이자 사회의 은밀한 거래였습니다. 그 돈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경은 지금도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지만 적어도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과거를 말할 용기는 없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 후 공원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준의 사건 이후 스스로를 자책하며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민준은 가끔 수경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지만 수경은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 오래된 공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낮에는 평화로운 휴식처로, 밤에는 어둠의 거래처로 이중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수경과 같은 여성들이, 김할아버지 같은 노인들이 모여듭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거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추락과 회복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빈곤과 외로움, 무관심과 절망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런 선택으로 내모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는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수경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그런 선택으로 내몬 사회를 비난해야 할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주제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